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들어갈 수 없다. 네네. 이게 논리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그럼 이걸 해보든지 이걸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뭐 하나는 틀리면 하나는 맞겠죠. 근데 안 해요. 그리고 딱 스톱한다고요. 왜? 아이는 항상 맞는 길을 택하는 거를 연습해야지 틀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이쪽을 시행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벌써 한 1년 훨씬 좀 넘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초등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박주봉 소장님 모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CPS 교육연구소장이고요. 이번에 제가 초등학생들 필요로 한 교육 중점에 대해서 좀 책을 쓴 게 있어서 네, 함께 나와서 좀 네. 소개를 부탁드리고 참여하게 네.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신간을 내셨어요. 이제 신간의 이름이 스스로 사고하는 아이로 키우는 알파 세대 교육법이라는 부제로 이제 공부 자립이라는 신간을 내셨는데요. 저하고 예전에 이제 인연이 닿으셨던 이유도 사실은 초등 시절에 꼭 필요한 사고력 교육이라든지 읽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연락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반가웠고 어서 빨리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교육계의 화두가 이제 공부머리, 원래 이게 유전이라고들 하는데요. 원래의 어떤 공부머리와 후천적인 어떤 노력의 영역,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 부분은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제 재능이 아닌가. 뭐 재능인 측면도 있기는 해서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체념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머리 탓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 IQ라든지 타고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에 의해서 상당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했을 때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공부머리만 이야기가 되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할 게 없지만 그렇죠. 이제 후천적으로 어떻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책에서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라서요. 네. 보통 소장님께서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평소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사고력 교육이잖아요. 네. 이제 사고력이라는 말을 하면 보통은 이제 엄마분들께서 사고력 수학이라는 말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수학적인 어떤 문제풀이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정말 저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또 이 책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 그러면 수학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사고 활동을 그냥 사고력이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언어를 쓰는 것도 언어 사고일 거고요. 언어적인 사고력. 공간에서 어떤 위치를 판단한다든지 추론한다 이것도 공간적 사고에 해당이 되고. 수학적 사고라는 거는 수학적인 뭐 감각이라든지 또는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제 수학적 사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고력 하면 사실 이제 언어, 공간, 수학, 뭐 관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이다라고 사고력을 정의하면 너무 좁아진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한다, 공부머리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수학 공부만 가지고 모든 공부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해를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할 때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언어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머리 안에서 추론도 해야 되고 창의적인 생각도 발상이 나와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뇌는 다양한 지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고력 교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고력 수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벗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또 보니까 아는 것 같은 착각.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을 여기다가 쓰셨는데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심플하게 네. 딱 정의한다 그러면 물어보라는 겁니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의 철학이 그거였잖아요. 뭐 가르치는 거는 질문으로 하는 거다. 배우는 거는 아이들이 지식이라든지 사물을 보는 관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다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머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물어보면 돼요. 이거 설명해 줘봐. 근데 아이가 설명을 하는데 엄마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애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확하게 안 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엄마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들었을 때 유추를 해서 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캐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안다는 착각에 많이 빠지냐 하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잖아요. 그리고 또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듣죠. 들으면은 듣는 순간에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라든지 그 개념이 나오면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설명해봐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죠. 성적에 매이게 되면 아이들이 설명하는, 즉 개념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을 안 거쳐요. 빨리 풀고 답을 빨리 찾고 맞았으면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습관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학습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 사고력에서 잡아준 건 머리에 대한 어떤 자극만이 아니고 학습에 대한 태도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사고력의 기본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요. 엄마가 듣고 있는데 저게 틀린 것 같아. 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얘는 그다음부터 입 안 벌린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가정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항상 네. 그냥 듣는다.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네, 있는지 네. 그냥 듣는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판단하겠다. 이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접고 네.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이제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각 가정마다 이제 막 개념을 물어보는 집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유의사항도 지금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반드시 네. 그 주의하셔야 돼요. 네. 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자기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윽박지르는 것밖에 없다. 아,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가 단절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마는 항상 학습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저돌적인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 했니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러지만 학습으로 탁 넘으면 맞았다 틀렸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죠. 그걸 하다 보니까 애를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뭐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그냥 그 상태에서 들어주고 너 그 상태에 있구나. 그럼 좀 더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네. 가면 되는데 거기서 항상 판단하죠. 너 공부 안 했지? 너 숙제 안 하니까 네. 이렇게 되지. 뭐 이러면은 맞아요.
끝나는 거죠. 교육을 안 되는. 그 아는 것 같은 착각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호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심하게 얘기하면 자꾸 틀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것도 학생의 한 예인데요. 네. 우리 어른 같았으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지라는 게 분명해요. 이거면 이 공간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들어갈 수 없다. 네네. 이게 논리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그럼 이걸 해보든지 이걸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뭐 하나는 틀리면 하나는 맞겠죠. 근데 안 해요. 거기서 딱 스톱한다고요. 왜? 아이는 항상 맞는 길을 택하는 거를 연습해야지 틀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이쪽을 시행을 안 해. 근데 조금 도전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틀리든 맞든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두 가지 다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이거는 틀린 길이고 이게 맞는 거네. 그럼 자기가 거기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기회, 즉 틀린다는 그 기회는 대단히 소중한 건데 이제 점수라든지 어떤 성적 또는 맞았다 틀렸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이는 자꾸 그런 도전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살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이 책에서 이제 읽기의 종류에 대해서 뭐 5가지의 프레임으로 네. 말씀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공감도 되고 와닿았거든요. 예. 예, 보통 이제 어른들에게도 좀 그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먼저는 가정에서 지도할 때 일반적인 가정에서 어떤 읽기가 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5가지를 썼는데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네. 읽기를 지도하는 이제 일반적인 읽기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부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위한 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다.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떠니? 감상도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습에서는 감상이라는 게 없죠. 왜?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위한 읽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적인 읽기, 추론적인 읽기를 제가 강조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니? 글은 뭘 얘기하고 있니?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조금 뽑아낼 수 있는, 추론해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 책이나 글이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비판을 가하고 거기에 감상을 얹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붙이면 그게 창조적 읽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한다 그러면 보통 독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책을 읽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비판적인 또는 사고. 감상적.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길이 들여가면은 글을 읽고 책을 읽는 거는 내가 뭔가를 여기다 비판을 가하는 거다. 이렇게 관점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은 먼저 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적 읽기 또는 추론을 하면서 읽기 이거를 책에서 강조한 이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이제 글로 쓴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어떤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건지를 그렇죠. 잘 파악하는 그것이 모든 다른 어떤 읽기의 영역의 예.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예. 초등 때 학생에게 좀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역량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의 말미에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참 공감이 되었는데요. 그걸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영양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좀 네.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의하면 사고력, 네.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언어 역량, 음흠. 모든 지식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수학적 사고, 제가 이제 플러스 한 개 시각적 사고, 시각화예요. 제가 지금까지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각화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최소한 이 네 가지 정도는 아이들이 좀 다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 역량으로 했던 거고,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원이라든지 네.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훈련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 있다. 특히 초등은 가정과 밀접한. 연결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그 시기에 굉장히 변화가 심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부모하고 가장 많은 접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다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써 놓은 건데 네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예요. 네네. 들어줘라. 일단 들어주는 경청해라. 거. 네. 경청을 하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들어줘라라는 겁니다. 나는 아이의 이 행동이 진짜 궁금해. 왜 이렇게 행동했지라는 것을 실제로 그런 것처럼이라도 보여서 아이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라는 거고, 듣고 나면 항상 꼭 판단하려고 그래. 너 그것이 뭐가 잘못됐고 거기는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그것이 사실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왜 헛소리인지를 같이 논의해 봐야 돼요. 그럼 이게 헛소리를 하는데 이 헛소리를 어떻게 지적해 줘야 될까요? 이거를 얘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고 옳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나는 너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다 받아줄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해주는 것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 가다 보면 결국은 아이의 대답에 따라서 계속 질문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그 과정에서 정립을 해요. 그 순간에 완전하게 정립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시간 지나가지고 지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나?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엄마하고 아이, 부모가 아이 간에 대화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특별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그걸 갖게 된다. 그것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답변을 드러내는 그런 연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아이가 엄마와 나누었던 이야기 때문에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고력이 또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드네요. 바로 질문을 해준다는 자체가 생각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력 프로그램을 한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고력을 개선시킨다. 아주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대화 속에서 생각이 커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질문해 주라는 거였고요. 아마 책 말미에 어머님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네. 표준적인 질문들을 써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라고 그러면 엄마들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학습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자꾸 다그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하면은 무슨 질문을 하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틀린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은 이러이러한 것들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에 관한 거라면 이런 식으로 꺼내보세요. 수학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뭐 틀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서 표준적인 질문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몇 가지 안 돼요. 그냥 더 단순화시키면 너는 왜 그렇게 풀었니? 아까 우리 얘기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풀었니? 이것만 계속 해보면 얘가 그것에 답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길을 찾습니다. 아, 뭐 가장 뭐 중요한 질문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왜이겠네요. Why. 예, 예, 예. 하나로 why. 네네.